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절실하게 진지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돈 관리를 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지하게 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언스크립티드라는 책 있죠. 부의 추월 차선 완결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과 이 책, 이 두 권을 좀 진지하게 공부를 반복해서 해보시면 부자 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또 돈을 잘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책 중에 보면 돈 또는 부자, 이러한 단어가 포함된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런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돈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이러한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때는 이러한 부자 되는 공부 이런 게 특별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15% 20%까지 됐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벌면 저축만 하면 되는 거죠. 금리가 15%인데 열심히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에 금리 자율화가 되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때 생겼던 유행어가 재테크라는 유행어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는 투자를 다원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주식이라든가 여러 방식의 재테크. 그러다가 우리가 IMF를 맞았죠. 전 국민이 그 전까지는 환율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개념이 없이 삶을 당연히 살았겠죠. 근데 IMF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이 이제 환율이라는 경제 지식을 아주 뼛속 깊숙이 우리가 배우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벌어서 투자해서 또 벌고 뭔가 계속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그리고 IMF도 있었지만 그건 일회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년도 안 돼서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 또 전 국민들이 알게 된 경제 지식이 리스크, 이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위기 시에 어떠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시점은 일단 경제 자체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돈,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책 중에서 돈에 관해서 공부해보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인사이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김승호 회장님, 이 저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그간 살아온 이력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승호 회장님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그런데 무려 7번이나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퀼트 이불을 했다는 거예요. 남대문에서 4만 원 정도였는데 미국에 갔더니 8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거 완전 대박 나겠다 해서 남대문에서 보따리 장사식으로 뛰어다가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미국에는 그 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만 파는 게 아니라 이불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베개도 있고 침대보도 있고 커튼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통일된 컨셉으로 된 것들, 이게 세트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판매 시도도 못 해보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 신문도 한번 제작을 했었는데 동업자들, 그러니까 서로 개념이 없는 거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각자 맡은 역할이 무엇이고 지분이 어떻게 되고 배당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초보 사업가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단순히 손실이 아니라 자산이다.
계속 꾸준히 도전하는 한 실패는 자산이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번째에 도시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게 되죠. Grab and Go라고 해서 도시락을 다양한 것들, 김밥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대형 슈퍼마켓에 입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뭐 김밥 싸고 또 누드김밥은 거꾸로 싸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되게 신기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술 아니냐, 매직 아니냐 해서 그런 것들을 싸는 과정 자체가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도시락이기 전에 본질은 쇼 비즈니스다. 그래가지고 슈퍼에 맨 처음에 가장 잘 보이는 이런 곳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업이라는 게 회전율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포장이죠. 회전율이 필요 없는, 점심시간에 아무리 몰려와도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크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전 세계에 3,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하면서 뭐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들, 10명 되면 편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10명이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 조직을 만들기에는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안테나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조직,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명 정도가 되면 이제 개국 공신들의 뭐 반란이 일어나고 뭐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의의 명분. 이거는 뭐 의미부여라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많이 참고를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스타벅스. 우리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회사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의미 부여가 되는 거고 선의의 명분이 되는 거죠.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직원들에게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7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냐? 근데 김승호 회장님은 기존에 실패한 사업체를 거의 헐값이나 공짜로 인수하는 이러한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사업거리가 없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업거리는 넘친다. 사업거리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것들, 불만을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게 되면 다 충분히 사업거리가 된다는 거야. 우리 이런 내용은 어디서 봤죠? 실력보다 안목이다. 그 책 봤죠? 그 책도 뭔가 사업으로 성공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진지하게 갖고 있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라. 부자는 절대 빨리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의 각각의 영역의 역량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역량, 모으는 역량, 유지하는 역량, 뭐 쓰는 역량 이런 게 다 다른데 젊었을 때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버는 역량은 뛰어날 수 있지만 모으거나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또 쓰는 역량이 완전히 저품질일 경우가 많죠.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훅 가는 거죠. 우리 그런 내용들 언스크립티드에도 많이 봤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런 뭐 대스타들 파산에 이르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쓰는 능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것이다.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20이나 30대 부자가 된 젊은이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부자가 됐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이 끝이 없겠죠. 근데 그런 교만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능력은 좋을 수 있지만 모으거나 유지하거나 쓰는 능력은 젊은 시절에는 발달이 덜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위안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50세 이후에 부자가 되면 되는구나, 아직 시간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되는 3가지 방법. 김승호 회장님은 이 3가지 방법이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첫 번째 상속. 우리나라에 상속 부자들 굉장히 많죠. 복권.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3번째 사업인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은. 자, 사업도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업이고 하나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과 투자. 근데 이 책은 이 김승호 회장님이 굉장한 자산가가 된 이후에 또 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경험도 있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쓴 책이라서 창업에 관한 스킬, 물론 창업을 격려하는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뭔가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유난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내일의 부라는 책에서 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1등 주식을 하라는 거죠. 1, 2등이 바뀌면 또 바뀐 1등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전략이 바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등 기업은 일단 뭐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니까 1등 기업인 것이고, 또한 위기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기업이 1등 기업이에요. 2등, 3등은 쉽게 무너져도 그걸 또 인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분야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한 1등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이 투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10대, 20대부터 이런 투자를 하라는 거죠. 결국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뭐 6개월, 1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 거의 지금 20년 단위 이 정도의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10년도 되겠지만 이 책에 또 복리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복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복리라는 게 사실 일정한 그 종잣돈이 규모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한 20년 정도 돼야 이 복리 효과를 우리가 눈에 띄게 확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장기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부터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직접 해보라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지식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잘하면 40대 정도가 되면 자본소득이 자기의 근로소득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문맹 탈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없애거나 이러지 않는 한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의 그 경제적 이념 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근데 자본주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자본에 대한 이해, 자본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금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금융 문맹이 많다는 거예요.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옛날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이었다면 뭐 그래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저축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을 모르는 문맹은 그냥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자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러니까 그게 금융 문맹이죠.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뭐 성실하게 살고 뭐 하면 되고 뭐 고군분투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융 문맹이라면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보초를 서도 그냥 내 노동과 재산은 맥없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굉장히 그 터무니없는 거래를 하게 되고, 누가 내 재산을 뺏어가도 뺏어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금융교육을 고등학교 정규과정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가, 이 책에 쭉 나열을 해놨는데 제가 그 첫 번째 나온 몇 개만 읽어볼게요.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경제. 우리 골디락스 경제 얼마 전에 부의 골든타임에 했었는데, 요 몇 개 단어 중에서도 과연 내가 몇 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금융문맹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문맹을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투자의 기본은 그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 아주 내용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잖아요. 알차고. 근데 결국에 뭡니까? 책 마지막에 투자는 단순한 거죠.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그러니까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 아끼고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김승호 회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 아끼고 저축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아끼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아끼고 그 돈을 매달, 그러니까 1등 기업 삼성전자 주식을 50만 원씩 살 것이다. 그러면은 자, 아껴서 저축을 했으면 그게 10년 뒤에 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1등 기업을 50만 원씩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게 10년 뒤에 되는 금액, 뭐 최소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봄직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돈을 모으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부자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 자녀가 비트코인으로 단기간에 60%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수익을 낸다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화폐라는 거는 그냥 두면 저절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쓰셨는데 투자를 반드시 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쫓아가지 않는다. 남들 뭐 한다고 뭐 잘 된다고 얘기 듣고 쫓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는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상승기에 있는 거예요. 막 팡파레 터트리고 이럴 때가 리스크가 가장 높을 때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대폭락을 하는 거죠. 뭐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에서 15,000으로 그러면 이 15,000포인트 이 시기가 가장 리스크가 적은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투자한다는 거는 가치가 절하됐을 때,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투자하는 것이 기회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측정한 그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근원적인, 본원적인 가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요 기준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네? 최소. 그러면 그럴 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5년, 그리고 부동산은 10년 단위로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평균 지속 기간이 가면 갈수록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5년 정도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 같고, 부동산은 10년 정도로. 그리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다 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미래를 알 것 같으면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부자 되지 왜 그거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냐. 그건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이걸 사도 될까요? 이런 거는 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가 되던 성공이 되던 그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남들 말 믿고 뭐 투자했다가 그 사람 평생 뭐 비난하면서 뭐 쟤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떤 부동산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자신은 지하철 나오자마자 바로 딱 보이는 건물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등이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등 중에서도 1등이 될 여력이 있는 그리고 그런 시기가 되는 2등이 있잖아요. 2등까지는 가능하지만 3등까지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가가 되라, 뭐 자본가가 되라, 뭐 이런 조언들.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숙고해 보고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해서 크게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직장 생활에 비해서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크잖아요. 스트레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김승호 회장님도 7번 실패를 했지만 결국 8번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전략을 변화시킨다거나 이 변화의 실행력 이런 것들이 더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약자는 어떻습니까? 빠른 속도와 실행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우리가 강자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약자가 강자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게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자다 생각하면서 아니 저 강자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발력 있게 개선점을 찾아내고 빨리 실행을 하면서 강자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